선택 가능 여지가 있는 불확정적 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법적 중요한 개념이 나와. 상대적인 우위가 부딪혔을 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먼저 그렇지만 먼저 듣기를 거기 해보면 절대적인 우위가 여기서 법률관계 부딪혔을 때 누가 먼저냐 상대적으로 이기냐 절대적으로 이기냐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생각해보자면 일단 옛날 매매 계약의 이론을 보자면 주체와 주체가 목적물에 관해서 왔다 갔다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1차적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S1 집장사가 없다. 아파트 집장사가 살라고 한 사람한테다가 먼저 팔아놓고 아직 이전 듣기 안 했는데 두 번째 또 S2하고 S3한테다가 또 여러분 또 다시 팔았다고 했다. 그럼 이중매매예요. 삼중매매, 사중매매 할 수 있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 오늘날에서는 매매 계약만 했어요. 매매 계약만 했으면 누가 소유를 먼저 할게. 돈 가지고 등기 이전 받은 놈이 먼저 받대요. 등기 이전 먼저 받은 놈이 되냐? 등기 이전만 받은 놈 말고 돈 받고 점유까지 이전 받은 놈 명도 받는다 그래. 명도 받는 놈 무슨이냐? 근데 등기 이전 받은 놈이 무슨이요? 명도까지 받은 놈이 무슨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명도까지 받은 사람이 무슨 아니요. 다 명도까지 받았습니다. 명도까지 받는 것 명도는 완전히 권리가 등기 이전에 이제 권리 넘어가고 그 효력으로 받는 것이죠. 그 차이 알았지? 그러니까 이미 등기 이전 돈 받고 등기 이전까지 받아버렸으면 그것은 권리는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명도 받는 것은 그 권리 자기 것을 실현해 받는 것일 뿐이요. 거기에 관념상 차이가 있자 말이지. 그래서 어떤 것이 효력을 하냐. 옛날에는 국법에 의하면 일제 때 그다음에 시민법 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해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봤다. 근데 현행법 내지 신법에 의해서 보자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명의 이전을 받는 것에 의해서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를 받는 명도를 받고 안 받고는 그것은 아까 말한 부동산에 관한 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권리의 실행일 뿐이요. 그럼 동산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 매매 계약 헌금만 갖고 안 되고 아까 부동산은 아까 등기가 권리 변동 원인인데 동산에 관해서는 인도가 명도가 권리 변동 원인이요. 그런 차이가 있어. 이것도 이제 이런 관계에서 생각해 보자면 법률 관계를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주체가 서브젝트 1에서 서브젝트 2로 제3자 관계 여러 만서로 팔아먹고 또 여러분이 가령 S4 이 사람들을 팔아먹고 2중, 3중, 4중 매도를 했을지라도 부동산의 경우에 매매 계약을 썼을지라도 어떤 놈이 우선을 받아? 잔금 다 치우고 등기 이전을 받은 때에 우선해서 간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이런 관계가 다른 단순 권리 관계에 있어서 연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표준적인 예로 S1과 S2와 관계를 설명했습니다만 S1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S2, S3 지금 패거리를 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여기 S2가 아니라 여기서 S 말고 가려버렸다. 상대방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S 하면 Y라고 했다. Y2, Y3 이런 사람 이 집단들이 있다고 했다. 집단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문제는 아까 범주관계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되죠. 근데 집단끼리가 아니라 여기 말하면 이 주체가 집단 관계에서 이루어진 관계를 예로 보자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와 같은 법인과 같은 여러 사람이 모아 있어도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은 그럼 주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령 문중과 종중과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형제간들 같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들 4형제 뒀다 없다. 아들들 4형제하고 딸 형제 둬서 6남매 뒀다 없다. 그러면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버지가 가령 땅을 100마디 갖고 있다 없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겠다 합시다. 그럼 아버지가 옆에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들 넷, 딸 둘 하고 제 자손들이 6명 있고 그러면 아버지 사는 나라물 상속자들이 몇이요? 미망인 안 죽은 어머니 있고 자가 갖거나 간에 아들 넷, 딸 둘 있으면 6명. 그러니까 아들 넷, 딸 둘, 마누라 합치면 7명이 공동적으로 재산 상속에 반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은 아버지가 가지고 유언장에서 모든 내 재산은 전부 다 아들한테 새끼들 안 주고 각자한테 준다. 유언장 하나 썼다 해서 그러면 유언장에 의해서 권리가 마누라한테 다 넘어갔어? 아니요. 이런 경우에 복잡한 법률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 우선적으로 그 재산 중에서 자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자손들이 처음 볼 수 있는 내 먹은 주쇼 하고 이런 재산 것보다 뭐라면 유류분이라고 한다. 내 먹은 주쇼 하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목적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모든 재산 다 내 마누라한테 준다 했지만 나머지는 다 미망인한테 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재산 남 새끼 마누라고 뭐 생각없어 막지가 준다 했다면 아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기 최소한도 뭐 유류분이라고 그래. 최소한도 뭐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막지한테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보자면 그렇게 법적 사고방식은 1대1 관계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팽창했죠. 여러분이 팽창했을 때 또 팽창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동안에 또 마저로 죽어버렸을 때 이런 법률 관계들이 복잡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당사자 관계만으로 중심으로 보는 SS의 관계만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1차적인 법률 관계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여가 이제 S가 주체가 종중이 되거나 문중이 되거나 형제간이 되거나 아까 말한 공동상속이 되거나 그 외에 거기다 복잡해갖고 그 전에 살고 있을 때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담보권 설정했다고 봐요. 저당권 설정했다고 봐요. 저당권 우선적으로 특별한 다른 우선 채권이 그 설정돼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난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문제를 다루고 문제가 말하자면 민법 속에서 나오는 물권 채권법, 그다음 담보물권법, 그다음에 유치권, 특별권으로 복잡한 것들이 민들을 좀 갖고 나누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것을 갖고 보자면 당사자의 관계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 그다음에 목적물과 인도된 관계만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체가 하나일 때만 전제가 될 수 있다. 그 주체를 확실하게 주체말로 아까 말한 지금 뱃속에 들어있어갖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 태아인 경우와 같은 경우는 어쩔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마을 공동체가 할 것은 재산 같은 경우는 어쩔 것이냐. 종중세는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주체 관계가 딱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 관계에 있는 법률 관계들이 수없이 정의된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요새 말하면 있을 때 있었던 것처럼 일본 놈들이 만들어놨던 땅에 관한 담보권 권리가 있냐 없냐 문제까지 연결되지만 아주 복잡한 법률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 이런 사고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관계의 범주를 정리해 놓은 것이 법률 관계에 관한 기본 이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해 있는 것들 이건 모르쳐고 넘어가고 권리를 주장해 해버리면 그때는 뭐냐 악랄한 사람들하고 법원은 판결을 짜갖고 장난친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판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체와 객체와 관계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을 정리해가는 기본적인 그 공동체 가치 체계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뭘 주로 설명하고자 하냐면 여기 주체에 관한 문제에다가 전통적인 요소를 넣자 말씀입니다. 가령 마을 공동체에 관한 것, 혹은 민족 공동체에 관한 것, 혹은 성씨 집단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필요할 때 수정해 나가는 법률이 있냐 이런 것들은 연구해왔던 것들이 이제 그 특별 영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해는 그냥 법률 문제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여기 우리가 애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넣어서 살려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가야 할 학문적인 아주 고도 영역의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고 가령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항복받아 보니 미군 군대가 와서 딱 뺏어가 버리니 그러면 깨끗한 못하고 뺏어가 버린다. 그런 예 하나 예를 들어서 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방직 공장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전시에 쓰고 있던 광목, 외광목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전부 다 대동아전쟁 때 일본 군인들이 거기다 문들여갖고 전투복 만들어갖고 하고 그럼 뜯어갖고 일본 만들어서 기가다 만들어갖고 그가 샀던 광주 전남 방직이 전방이라고 한 게 엄청난 일본의 전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회사입니다. 하나는. 근데 야 일본 놈들 이제 항복해갖고 끝났으니까 그때 방직 공장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두 쪽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 군대에 간 사람들 징병 말고 징용 간 사람들 같이 노동자 끌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징용 간 노동자 남자 노동자들 있고 여자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일본은 가버렸으니까 어째? 거기에 있는 공장 돌아갈 때 또 감독자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광목은 옛날 목화는 많고 석탄도 있고 그렇게 잘 돌아가고 저기도 돌아가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왜 광목이 나왔어 거기서. 그 광목이 나오는데 일본 놈 없으니 뭐예요? 그 근무 사람들이 짜갖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랑 부자가 되었어. 그러면 속으로 걱정이 이제 누가 와서 뺏어갈 것인지. 그럼 그동안에 그 광목 갖고 그 붙잡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친일 기업들보다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걸 할 때는 전쟁 한국 받았던 유엔군이 오기 전에는 아주 그 사람들 노안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붙잡는 사람들 오지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코큰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 와서 야 내놔 이제 왜 니들이 저 자꾸 그동안 있었던 야 전쟁 끝나고 빈 동안에 만들었던 광목하고 석탄하고 어디 나눴냐? 어떤 놈이 니들 보이지 나타나냐? 이렇게 우리는 국제법에 의해서 전승국가로서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서 다시 한국을 남한 점령하고 있던 총사령관 누구 하지 하지하고는 명예에 의해서 여기 인수하러 왔다. 너희들이 옛날 일본 놈들이 침략했다. 일본 놈 졌을 때 이제 우리 것인데 일본 놈 대신에 미국 놈 네가 또 다시 일본 대신에 네가 한국 점령을 하냐? 이 새끼들 봐라. 또 네가 침략했잖아. 요 새끼들 봐라. 우리는 국제법에 의해서 점령군으로 온 사람인데 네가 반항하냐? 점령군 좋아하는데 네가 또 침략자 일본 놈 대신이야. 그래갖고 대신하다가 한 10대 명이 요 새끼 일본 놈 대신에 미국 놈이 와서 또 그래. 그렇게 화가 났겠죠. 그거 떴다. 거기서 총알이 죽었어요. 모르시죠 다? 나니 그 말 알아? 그리고 나서 그 누구 거기서 있었던 남자들은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반항하던 사람들은 죽고 벌벌 떨고 있었던 여자들은 보국대라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보국대로 끌려갔고 그 중에 아직 어렵게 깨까나 가들이 말하면 정신대로 아직 못 간 애들 거기 보국대로 있던 애들이 거기서 가든 벌벌 떨고 있다가 안 죽었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어디서 끈 거죠. 미국 놈 나와갖고 내돌아가니까 저항하다가 한 10대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똑똑한 여자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교수요? 교수면 일본 놈 대신에 미국 놈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역사적으로 왜 문제 제기를 못해요? 그럼 나한테 막 좀 욕을 하고 떼들고 난리를 해요. 엠마덕게 엠마덕게 그래 그 말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은 적산이 됐는데 왜 너희들이 또 오냐고 말 적산 적국은 가버렸는데 일본은 가버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예. 그것은 바로 패전국이기 때문에 예. 승전국의 점령국 군대가 전체를 인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법률 문제가 말 안 하니까 나오지만 패전국과 승전국과 그 사이에 패전국이 과거 지배했을 때 끌려왔던 다시 말해 조선은 패전국이 점령을 했을 때에 있어서 지배했던 영이잖아요. 그 패전국이 과거에 지배했을 때 그 아담 지배를 당했던 백성들은 승전국에 대해서 패전국에 대해서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패전국도 아니고 점령국도 아니고 바로 뭐냐면 대의 피점령국이요. 전쟁 피국이요. 그 간단히 말하면 중요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남북 전쟁했을 때 남한인도 아니고 북한인도 아니고 중간에 피점령 지역의 점령당했던 피난민들. 그보다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하고
북한 싸움에 있을 때 그쪽 지역에 있던 사람,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중간 사람들이요. 그것을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들, 만주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뭐라고 하냐면 까레스키라고 해요. 까레스키가 뭐예요? 고려인이란 말이 뭐예요? 고려인이란 말은 말에 건사하지만 조선인도 아니고 남한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누가 죽여버려도 어떤 국권자가 보호해서 못해. 국적이었구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시베리아에서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 독일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때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싸울 때 그쪽에선 저도 패전해도 그 독일인이다 사람들은. 그럼 독일인은 유럽 전쟁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패전국이라도. 패전국도 국민이니까 이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패전 국민도 아니고 승전 국민도 아닌 그 사람들이 점령당하고 부려먹었던 피해점령 지역의 인간들은 국제법상으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말하자면 저쪽으로 말하자면 고려인 까레스키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세계 지배했을 때 아주 법적 거의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행히 여기 한국으로 와서는 지금 까레스키 사람들이 지금 저기 중앙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저기 지금 성경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법적지가 지도 국적법이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당장 주장을 해야 할 텐데 주장을 해봤자 누가 받아줍니까? 그 미국이 받아줍니까? 겉으로는 형님 죄송합니다. 기독교단체에서 자선단체에서 저 부원님도 도와주긴 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체제를 현재 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 그건 다 지기들끼리 강대국끼리 장난치던 그게 있는 부산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갖고 속으로는 북한법 아니 소련법 전공했던 어떤 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논의를 해봤는데 현재 독일 쪽에서는 2차 대전 쪽에서는 지금 패전국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은데 우리 민족은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말이 평화주의 좋아하고 뭐 운동하지만 그 실제로 못 오고 있습니다. 안 먹어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은 말하자면 앞으로 말하면 이낙연이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털어놓고 우리 동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이런 문제 갖고 근본적으로 논의해라. 돈 갖고 장난친 사람들 무슨 주식 인정할 거냐 누가 이거 인정할 거냐 그걸 받을 거냐 곧다고 시끄러고 걱정하지 말고 실은 그런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건 뭐냐 국제법적으로 전투국 강대국에 대한 상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내세우는 종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들 몫을 찾아 나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다 보면 자연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곳에서 참여해야 한다. 그거 갖고 그 러시아에서 고려인도 아니고 북한인도 아니고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 하바르스크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끌려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못도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표들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존을 찾자 그래갖고 자기들이 2차 대전 후에 전후에서 우리 민족의 대표 만들어갖고 소련에 대해서 다시 말해 자유민 권리 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쪽에서 그러고 아랍,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 그러고 그 사람들 조직을 만들어갖고 수없이 대표를 냈다가 잘못한 말하자면 죽으면 끝납니다. 북한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던 사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학자들이 통째로 나서서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내면 국제납에다 그 문제 제기하면 적어도 조직된 이론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체계화해 얘기하면 거절 못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나설 사람 뭐냐? 너는 미국 눈치 보거나 소련 눈치 보거나 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안 나선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여쪽 승인 받기 전에는 거기서 원정자를 받고 돈도 받고 이제 이런 문제 갖고 현재 처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 얘기하자는 얘기할 때 큰 끌통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말 안 하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문제인 것을 알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큰 법률 관계 속에는 그런 소외되어져 있는 갈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발견해갖고 넣어서 키우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할 근본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뭔 얘기를 하다가 자꾸 했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자면 주체의 개념 속에가 중요한 확대된 개념들이 우리가 포용해서 키워나가야 할 연구해야 할 영역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적어도 가령 큰 단체에서 큰 왕초들이 준 영향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 이 정도 됐다면 한국 유림에서 혹은 한국에 있는 한국 민족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이런 것도 연구원 체제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현재 유림에서 이런 문제에 관한 문제, 국제법상 문제란다, 남북 통일 문제란다, 문제 하나 제기합니까? 원래 감투 써갖고 누가 뭐 전교해먹고 뭐 생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뭔가 제 듣기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서양을 배격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양을 인정하는데도 우리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 수학적인 단어 몇 개 하고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당당하게 주장해 나갈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바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항상 보면서 이것이 현대와 연결되는 접합된 영역들을 적어도 200년, 300년 전 율곡 선생이 얘기했던 것만 갖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현대로 봐야지. 현대와 연결되어 있는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문제를 보자는 얘기를 하려면 시간대용 소리 하네. 그렇게 하고 들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얘기할 수 있는 동지도 없고 할 수 있는 이게 장소도 없고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난 대로 월통이 터지면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연구해 가면서 문제라도 제기하는 단체를 조금씩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특히 러시아 지역이란다거나 또 그 북만주 지역이란다거나 하바르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제일 뼈아프게 연구해왔던 학자가 광주에 계시다가 호남대학 선입자한테 골프채 맞아갖고 죽으려다가 도망갔냐고 하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태영 교수라고 한 분입니다. 예, 이태영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러시아 하지만 아까 이제 까르스키법 하지만 고려인들 혹은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북만주와 일본과 사이에서 조선인들이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되는 상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태영 교수입니다. 자기 남편이 정일영이죠. 에? 자기 남편이 정일영이요. 10년 좀. 아니 전혀 달라. 아니. 전혀 다르네. 어디? 지금 이태영 씨는 법학박사 보시고 있죠. 이태영 씨는 그래서 바로 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은 이?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은 네, 변호사는 저 야당 그 말고 그 이분은 슬라브들이 저 앵글로 아메리칸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당해왔던 러시아 역사에 관해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제일 기억으로 잘 아는 분이었다. 내가 그분 의형님으로 큰형님을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데 호남자 작정하다가 골프채를 맞아갖고 쫓겨난 후로 소송했다가 말하고 후로 지금 여기 올 명분도 없잖아. 그렇게 서울 가서 만나면 그 얘기하면서 어이 경학장 아우야 언제 좀 기회 있으면 얼굴이나 좀 보세요. 답답한 얘기를 만나면 하셔요. 그렇게 이 얘기를 형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격동기에서 한국 민족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아픈 대목인데 여기서 연구원 학자들이라도 한 번 있어야 돼. 학자들에서 제일 나서서 얘기하려면 뭐 형밖에 더 계십니까? 어이 그 옛날 얘기야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다 늙어갖고 어쩌고저 90이 넘어갖고 어쩌고저. 그래도 형님은 알고 계시 주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향은. 한번 여기 설람다 해놨다가 세상에 모시고 운동하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존경했던 내 형님 이방희 형님 돌아가셨고 이방희 선생님 제일 친했던 노희관 선생님 이번에 지금 사실 저기 연금대학 치매 상태가 버리고 누가 이 문제 갖고 민족 문제 갖고 현재 논의할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기숙이 지금 기숙형 시민정책 갖고 오기 부렸던 기숙형 완전히 지금 거기서 지금 치매 걸려갖고 있죠. 아까 이분이 제일 그 걸치를 썩었던 그 고민하고 계셨던 바로 조선대학은 박철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한국 우리 뜻을 만들었던 것이요. 민족대학 만든 것이었던 그 주장했던 박재상 선생님 같은 분도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쫙 어지러져 있는 역사를 간치라고 방향이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 모을 수 있는 거 없어 지금 현재. 일단은 신기하yon 형님 같은 분 몇 분 계셔. 그리고 여기 윤장희 선생님하고 계시지만 그 두 분도 도저히 무슨 힘이 있어. 더구나 윤장희 선생님은 사모님 돌아가셨고 신기하yon 형님, 신대기 형님은 그 당시 부인이 지금 치매 걸려갖고 저거 요양원에 있고 그 당신은 혼자 지금 92세 노인이 혼자 집에서 기름 끓였어. 그게 내가 전화를 해도 만나 뵙자고 잘 안 나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어지러지는 우리 상황이 이 깔려있는 죽는 무덕 잣들어라 눈만 뜨고보면 전부 그 학문적으로 연구에만 엄청난 보배들이다. 온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있어. 근데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질서 있게 모아갖고 우리 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없는데 전부 있다면 뭐 어떤 놈이 1등 이하는 누구냐 2등 한 놈이 갖고 어떤 놈이 대통령 되냐 뭐더냐 그렇게 뽀짝거려갖고 빠지 금빠지만 공천받을 뿐이나 하고 자빠는 것들이 이런 불터요. 그러니까 어쩌든 뭐도 그러면서 답답한 얘기를 그래도 하담사 이렇게 박사님 만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게. 예. 요 얘기를 가서 광주 향교에서 얘기하면 들을 사람 누가 있어? 어렵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서 틈틈이라도 몇씩 모아서 앞으로 기회 있으면 우리 남은 문제들 쟁점이라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되건 율곡하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율곡하고 능주에 계신 조정환 선생하고 그 다음에 이 임난 때 의병들 조직해갖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찌그러져 갔던 5기로 흔적도 남아있던 그래도 보성에 있는 안방준 선생 맥하고 이런 맥들이 지금 밑에 아니면 안 죽고 깔려 있어.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5기로 불렸던 장성 피람서원에 하서 선생 맥은 있어요. 근데 하서 선생 맥을 장성 피람서원에서 누가 이해받아갖고 하서 치고 이해하는 사람 있냐? 없잖아요. 이런 점들에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이쪽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 5기본을 좀 한번 모아봐야겠단 말이에요. 5기본은 역사적인 격동기에 5기본 떠들려면 다치고 목도 다치고 손에 나지만 그래도 5기보가 남겼던 마지막 한 소식, 한 소리, 한 5기 흔적이라도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싹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5기보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똑똑한 것 같았던 데 동생이 있는데 저 5기보가 5기가 죽었다고 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 적어도 우리가 나를 정립하자는 얘기를 애를 써서 붙이고 계시는 율곡 선생 이론에다가 나를 정립하자 할 때 나만 아니라 남과 관련시켜가면서 나를 정립하자로 여기 부분을 수정하려고 떠든 얘기가 이 내용입니다. 나만 정립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남을 관련시켜가면서 나를 정립하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남도 정립해갖고 한번 키면 뭐예요? 우리를 정립하자 얘기가 되죠. 박사님 우리를 정립해야지. 박사 혼자 정립하고 정환도 혼자 정립하면 뭐 힘이 있어? 우리를 정립하자. 그래서 향교 쪽도 둘러보고 문학회도 보고 우리 정립할 사람들 미신하실까 보다 맨 우리가 아니라 나를 정립하는 중에 나만 특색 있는 얘기만 하고 뺏길 수가 있겠지. 우리 정립하자는 방향이 안 만들어질 때 결국은 우리도 정립 못하고 나도 정립 못하고 오기보다 말만 듣고 있다가 오락통이 찾아갖고 분사하다가 밥도 먹고 지수령도 못 지키고 일찍 갈지 몰라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그래도 우리 bun공 할아버지께서 문절공 할아버지께서 오기 참고 계시면서 은거의 국이 숨은 뜻을 공부해왔던 분들이 그리고 그 뜻을 야 한다마 너희들 오기 부리지 말고야 조용히 마음 가지면서 공부 좀 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니라고 보여놔서 죽어서 약이라도 한번 쓰나요?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한 맺힌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사지 상황을 버티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대표적인 목숨을 걸고 버텼던 양반이 바로 여기 약포공입니다. 보십시오. 약포공 여기 끝까지 여기 지금 율곡선생 몰아내려고 할 때 거기 이분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한 많은 손을 대갖고 그때 잘못했으면 약포공뿐만 아니라 그 정치도 싹 다 멸문 양반 자격 몰살 당한 부분을 봤다는 얘기를 누가 설명하냐 그러면 약포공 업적을 평가하셨던 그래도 유림에서 요걸 직사를 했지만 그래서 한문학적인 한 사람이었던 최근덕 전 성군관장이 한 말씀입니다. 이분 하지만 약포의 신념에 찬 투철한 논리가 아니었다면 약포 쪽도 문 닫히고 율곡도 쫓겨나버렸을 것이다 는 얘기를 누가 하시냐 하면 최근덕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 있는 우리 약포집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뜻을 보면서 실은 은거히 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민족권, 민족 자손을 지켜왔던 터전의 흔적이 여기가 두 가지에서 있다. 첫째 말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온 과정에서 고려의 장점도 조선 장점이고 안 붙이고 보존해 가면서 조선도 살리고 조선 쪽에 고려도 살리는 방향으로 몸을 던졌던 양반이 앞장서서는 무인공 할아버지고 그 아들 손자들이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조선조 기초작업을 하는데 태없이 봉하고 그리고 별도 못하고 그냥 학교만 하시고 조용히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끄통을 이어갖고 왔던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애를 써갖고 권해하셨던 숨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말하자면 약포 하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와서 고마워 감사한 것은 약포집 약포 만원소에 관한 것은 그래도 후손 중에서 있고 분석해 가면서 그것을 요약해 갖고 메모해 가면서 노트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저기 내 조카 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잘만 하면 이쪽에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족 정치 맥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잔소리 넘어가다가 혹시 안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누구 말 맞더나 새벽이 오더라도 약보가지가 삐뚤어지더라도 소리는 지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첫째로 다시 결론만 말씀드려가면서 하랍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극기 공부, 자기를 길러내되 자기가 이기주의를 한다거나 약해져 갖고 여기 꼬시면 넘어가 갖고 배신자가 되고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첫째 38페이지에 나오는 유곡 선생은 극기 공부 충실해야 한다. 이 얘기는 빼 사무치게 새겨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다만 여기다 보태야 할 것은 이 정신을 나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키워나가자 하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리자면 극기 공부는 자기만을 극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극적 키워난다면서 기회라 더 키워나가고 하는 양기 공부를 하자 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가지고 하려면 나만 잘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내용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각자가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 전에서 나오는 극기, 양기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조그마한 문제 자꾸 지킬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여기 내용은 말하면 앉아서 자기를 키워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앉아서 나만 키운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요소를 넣어서 생각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40페이지, 41페이지에다가 앉아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만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키우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키우는 문제 내용이 무엇에 해당한 것이냐 이런 실을 말하자면 조광조 선생이 몸부림쳤던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키워서 백성들하고 나가 하나가 되어지는
대동을 멘트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그 이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익공권에서도 참으라 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만 4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참고 너를 지켜서 너 스스로 변질하지 말아라 한 것까지만 된 것 같거든. 저도 이 대목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요 좀 더 키워야 해 그런 대목이 들어서 참고로 시간이 한 7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 43페이지를 잠깐 보자면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오로지 일미향도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시작되기 없는 짓거리 불가 위 외물 소승 다른 것에 마음 뺏겨갖고 그쪽에 마음 뺏겨서 그쪽에 끌려다니지 마라. 무슨 말하면 불가 위 외물 소승 이쁜 여자가 와서 노래 잘하고 춤추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요새 송가 인식 갖고 그 공부하다 말하면 안 되는 말이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딴 데다가 송가인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트로트에 정신 뺏기지 말라는 것이 그 내용이 나온다고 본다. 그런데 그래서 말하자면 일미향도 하고 공부하고 두 번째는 외물 바깥에 이쁜 그 와서 춤추고 노래한다고 아니면 뭐 쪼은다고 해서 끌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외물을 만약에 네가 생각하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그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마음을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일체 불유어심 그 성관이 아무리 이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면 그렇게 보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향인 고향의 어른들하고 같이 외쳐 모아있는 데 가서는 거기서 바둑 뛰고 장기 되고 뭐 할 때 그쪽에 마음 끌려가서는 안 된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즉당 불우목 그쪽에다 마땅히 눈 뺏겨갖고 그다음 술 주면 끌어당기고 따라다니고 해서는 못 된다 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춘순 상황 따라서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가고 약우 창기 작가무 얻은 즉 필수 피여피 이거 하라. 만약에 노래하고 춤추고 해갖고 특히 가만히 앉아있는 나한테 옛날 노래 잘했지 이리와 그냥 붙잡고 춤추자고 할 때 따라가서 춤추고 마라.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뒤까지 좀 더 말씀드려보랍니다. 만약에 향중 대회 고향에서 어른들 친구들 다 모아 있는 데서 그 중에서 혹 전장이 어른이 딱 계셔갖고 너 있어 정학자 가지마 그럼 못 가게 하면 어쩌냐 그 대목에 주로 말하자면 옛날 장두석 형하고 두석이 형하고 같이 있을 때 여기서는 저랑 잘 술 한잔 하고 이제 나 같이 술 취해 그 두석이 형하고 같이 자꾸 술을 한번 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이 들어. 근데 그래도 그나마 점잖은 게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자들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러 가갖고 통과되고 나면 저 여자 승리들 계신데 미안합니다. 통과되고 나면 거기서는 이제 각시 파티가 그러면 심사위원장한테 가만 두었어 파티는 정해갖고 오늘 술자리 배라이 참 우리 남녀 같은 게 별 얘기 쌈쓸 소리지만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그냥 못 간다. 저 심사위원장 저기서 정학장 붙잡아갖고 대접해라. 그래갖고 딱 묶어놓으면 나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보면 거기 다른 심사위원 박대해야지 아래. 특히 원광대학 같은 데서 가면 거기서 아주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전남대학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못해. 관리가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참 어려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학교 전통 문제. 그럴 때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어. 그 대목을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뇌꼴스럽고 어렵지만 조용히 점잖에 앉아고 있다가 어찌 이렇게 고운 사람이 한국이 제 1등 같은 고운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됐는가. 그리고 그때 최대한도 내가 한 것은 손을 잡아줘. 참 이렇게 고운 사람하고 만나서 좋은 인연이네.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참 아깝고 애서우고 그러지만은 오늘 나같이 못난이 만났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견디고 하는 것으로 알소니 그리고 팁만 주고 걸려.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나한테 눈총을 어떻게 하겠어? 판 깼나고. 알아서들 해. 각자가. 그러지만은 나는 여기선 핑계대. 청아 큰스님한테 약속하고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내 도리를 지킨 것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해. 그러고 분위기 딱 중앙에서 야 어느 정도 되면 결제하고 끝내기를 해. 그러고 나와버려. 그러면 이제 따라가서 바람을 피웠더니 맞아지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한계 절도를 지켜야 해. 그 짓거리를 할 때 잘못하면 거기 내가 모셔야 할 선배 어른들 계신데 얼마나 그분들한테 전례가 될 수 있어. 서울대학에 말하자면 노동법에 대가했던 김아무기 씨라고 유명한 양반이 왔어. 그럼 그냥 말하면 다 부추겠대. 거기서 안 됩니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그래.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알아서 했죠. 그러고 오늘 지금 청아 선생님하고 약속했으니 갑니다. 그러고 와버려. 청아 선생님하고 약속했다고 와보면 누가 못 잡잖아. 그럼 그 말을 하고 나면 청아 선생님 뵈려고 가버렸는데 어쩌가. 그럼 그동안에 아무 비난이나 뭐라고 솔직히 해왔어. 딱 판 깨놓고 그러고 왔어. 그러고 나서 뒷골위에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 그러면 동국대학에 서동각 총장한테 이름이 들어가갖고 전남대학에 내 은사님 손성주 선생님 제자 저관담 저 무서운 사람이요. 그래서 판 깨고 다닌다고 해서 소문이 났어요. 판 깨고 다니다가 소문이 나갖고 나도 역시 그런 내 입장만이 아니라 내 은사님 손성주 선생님 명함이 계신데 청아선생님 명함이 계신데 내가 함부로 못하지 않아요. 딱 강청학 선생님 제자 손성규 교수 제자 그 이름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핑계대고 딱 나와보면 적어도 그 풍토는 저 확대가 의용부용도 안 되는 방향까지 이루어져 왔어. 한쪽에는 그러니까 저장만 오면 판 다 깨져. 그래서 나 기편 풍토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내용은 그 차원에서 유곡선정의 논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뒤에 부분 다 이해 생략하랍니다. 다만 그때 저쪽에서 줬던 그 자리에 있은 최소한 팁을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면서 앞으로 복받고 좋은 가정이고 잘 살고 그렇고 나는 먼저 나왔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혼자만 자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차례차례 지켜나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방향으로 내가 이국 선생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내가 내 근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까지는 확대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어서도 화합과 의석이지 않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로 가서 보면 결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결론 부분에서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 하시면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만 깨끗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풍토를 정화시켜자 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론 부분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보기로 하고 오늘 일단은 그래도 결론 부분이 하도 중요하니까 이 다음 시간에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말하자면 52페이지에 나오는 뭔가 좀 준비했습니다. 실천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얘기했던 이 독서장 제4장입니다. 독서장 제4장은 근본적으로는 경몽요결로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독서장 제4장은 무엇이냐면 성악집의 시작입니다. 그 뜻으로 볼 때 실은 우리가 지금 저 같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율곡의 정신 갖고 맹자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왔던 율곡 정신 갖고 이 정신 갖고 동양 정신 플러스 한국 정신 연결해서 우리 터전에 우리 앞으로 오는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 정신차린 방향으로 적어도 율곡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신차린 방향으로 우리 민족 국가의 전부 문제를 항상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곡 그러면 세계 그러면 한민족 생각 안 하기가 어렵다. 율곡 그러면 생각하기가 어렵다. 한민족입니다. 율곡 그러면 우리 한민족 문제 더 나아가는 동양평화 문제를 항상 생각하시고 율곡의 생각 밑에는 누가 있냐. 말은 공자님이란 실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맹자
백성의 대변자인 맹자가 정신 일곱 정지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들어주길 바라고 오늘 어디까지 공식적으로는 독서장으로 들어가는 51페이지까지 끝낸 것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하연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헛소리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갖고 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율곡이 이 땅에 탄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단체라고 지금 각 시마다 있죠. 시민 단체.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